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지냅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노력 끝에 조용히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정리되지 않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도 마음 한편에 그대로 남아있는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가족 문제는 원래 그런 거라고, 다들 비슷하다고, 참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다가도 어떤 날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말 하나가 갑자기 떠올라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처음 들은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러 번 들었고 그때마다 삼켜왔고 이제는 새롭지도 않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왜 그 말은 늘 같은 자리를 건드리며 나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관계에서 흔들리는지, 왜 가족 앞에서는 마음이 유난히 약해지는지, 이만큼 살았으면 괜찮아질 법도 한데 왜 여전히 이 말들이 마음에 남아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끝에는 대개 나를 향한 생각들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내가 아직 덜 자란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사람의 성격이나 부족함에서 찾기보다 그 마음이 놓인 자리와 흐름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 고통이 내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예민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계가 가진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해서 맺은 관계가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어진 인연이고 그 인연은 좋든 싫든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고통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기보다 쉽게 끝낼 수 없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이해하라고도 당장 용서하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혼자 끌어안아 왔던 이 마음을 조심스럽게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지려 할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는지, 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는지, 그리고 왜 나는 이 관계 앞에서 자주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들을 따라가며 왜 가족 관계는 유독 벗어나기 힘든 관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가족의 말 하나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의 지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관계는 그렇습니다. 친구와의 사이는 조절할 수 있고 일로 맺어진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끝나기도 합니다. 조금 거리를 두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멀어질 수 있어도 가족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좀처럼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락을 줄여도 얼굴을 덜 봐도 그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볼 때 먼저 이것부터 나누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인연인지 이미 주어진 인연인지 말입니다. 가족은 내가 고른 관계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었고 동의한 적도 준비한 적도 없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조금 불공평합니다. 관계의 시작부터 떠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버티는 관계가 됩니다. 힘들어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도 참고 넘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알게 모르게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불편함을 삼켜야 할 이유와 고통을 견뎌야 할 명분을 스스로에게 씌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도망칠 수 없다고 느낄 때라고 보았습니다.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밖으로 향하지 못하고 안에서 갇히기 시작합니다. 가족 관계가 유독 무거운 이유는 갈등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관계에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나 자신을 정리하려 들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해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견딘 시간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속에 남아 쌓이고 굳어지고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정약용은 지나친 인내를 좋은 덕목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분별을 말했습니다. 참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벗어나야 할 것은 가족이라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이 관계가 내 삶의 전부라고 믿어왔던 내 생각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분명 내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전부가 되는 순간 마음은 숨을 쉴 자리를 잃습니다. 정약용은 관계에서 도망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벗어나려 애쓰기보다 마음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조금 낮추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보다 그 관계가 차지하는 마음의 면적을 줄이는 일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아주 조금만 바꾸어도 가족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예전보다 덜 죄책감에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가족의 말인데도 다른 누구의 말보다 유독 이렇게 깊이 마음을 찌르는 걸까요? 왜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쉽게 남고 더 오래 머무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는지 그 마음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합니다. 한 문장을 꺼내기 전에 상대의 표정을 한번 보고 내 말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지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그 사람과의 거리가 아직 멀기 때문에 말에도 자연스레 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족 앞에서는 자주 다르게 행동합니다. 생각이 말보다 먼저 튀어나오고 말은 다듬어질 시간도 없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말에 대한 조심이 조금 느슨해진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이 거칠어지는 때를 마음의 조절이 풀리는 때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풀리면 예의가 먼저 흔들리고 예의가 흔들리면 서로의 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바깥에서라면 하지 않았을 말이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까닭은 조심을 놓는 마음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기대가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기대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었으면 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힘든 순간에는 당연히 내 편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기대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커질수록 가족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정약용은 기대를 마음속에서 키우되 상대에게는 덜어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부터 마음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은 곧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은 오래 참기 어렵습니다. 결국 서운함은 말이 되어 튀어나오고 그 말은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워집니다. 듣는 사람은 말의 뜻보다 그 말에 실린 실망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가족의 말이 특히 오래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너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경계했습니다. 사람은 고쳐야 할 물건이 아니라 살펴야 할 마음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이 경계가 쉽게 무너집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오래 봐왔다는 이유로 서로를 너무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가족의 말은 마음속 어딘가에 안전하다는 전제를 깔고 오갑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편안함이 되기도 하지만 말의 책임을 느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떠나지 않을 것 같으니 조금 거칠게 말해도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던진 말은 더 깊이 꽂히고 듣는 사람은 더 오래 아파합니다.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가족 안에서 생기는 상처는 나쁜 마음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조심을 놓는 마음과 기대가 커지는 마음이 겹치는 자리에서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만 탓한다고 해서 이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왜 이런 말이 유난히 아픈지 그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상처는 모양만 바꿔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면 이렇게 오래 아프지 않았을 텐데 왜 가족의 말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어떤 말은 들은 그 순간보다 시간이 지나 더 아프게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음 한가운데에서 다시 울립니다. 가족의 말이 특히 그렇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하루치 감정만 담는 그릇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오늘의 일만 담아두는 곳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함께 품는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 오간 말들은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 위에 겹겹이 얹힙니다. 어릴 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야 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비교당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기억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 말하면 오히려 일이 커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해지지 못한 감정을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기록처럼 보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다시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들은 말 하나가 과거의 감정을 한꺼번에 불러옵니다. 이때 내가 느끼는 고통은 오늘의 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마음에 불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이 말 하나에 이렇게까지 아픈지, 왜 이 정도로 흔들리는지 말입니다.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은 지금 이 순간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말이 유독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이
지금의 나에게만 닿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에게도 동시에 닿기 때문입니다. 아직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그때의 내가 함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지금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흔들릴 때 지금과 과거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예전의 기억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대화를 하면서도 사실은 과거의 감정을 다시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나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시간이 남긴 흔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아픈 이유가 오늘 들은 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마음을 덜 몰아붙이게 되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이 쌓인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으로 있기보다 어떤 이름과 자리에 맞추어 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의 나보다 맡아온 역할이 먼저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족 안에서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왜 나는 점점 나 자신이 아니라 역할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 마음의 흐름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처럼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니까 이래야 한다는 말, 부모니까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 형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겉으로는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는 자주 놓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역할이 사람의 마음을 가려버리는 순간을 늘 경계했습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도 그 무게가 지나치면 마음을 숨막히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관계가 유독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이른 시기부터 역할을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착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어야 했고 든든해야 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밀려났습니다. 그 이름들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해낼 때만 사랑받는 것 같았고 그 역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눈치를 보게 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이때부터 마음은 사람으로 존재하기보다 역할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 앞에서는 솔직해지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자리를 벗어나는 것 같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괜히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마음은 뒤로 물러나고 역할이 앞에 서게 됩니다. 역할이 앞서면 말도 달라집니다.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명령이나 평가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도 못하느냐는 말, 그 나이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은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 아니라 역할을 향해 던져진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자리만 보이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을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질서가 잘 잡혀 있어도 마음이 빠진 관계에서는 평안이 오래 머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역할에 오래 묶여 있으면 나는 스스로에게도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참아야 한다고,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이 정도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더 이상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틀 안에 들어간 하나의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마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외로움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오래 두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역할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역할과 나를 나누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자식일 수 있지만 자식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나는 부모일 수 있지만 부모이기 전에 감정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계속 역할에 맞추어 살다가 어느 순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뒤에 사랑과 죄책감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면서도 왜 나는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지, 왜 이 역할을 계속 붙잡고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들여다볼 때입니다. 가족 관계가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럼 그냥 멀어지면 되지 않느냐고, 연락을 끊으면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말은 쉽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마음으로,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좋고 싫음으로만 설명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놓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해서 단번에 떠날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 앞에 서면 마음은 늘 복잡해집니다. 정약용은 가족을 하나의 관계라기보다 삶의 뿌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 전체를 붙들고 있습니다. 가지가 아프다고 해서 뿌리를 쉽게 뽑아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을 떠올리면 한 가지 감정만 올라오지 않습니다. 서운함과 미움이 먼저 떠오르다가도 곧바로 미안함과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겪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가족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늘 잘해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착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관계가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너무 깊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가족 안에서 처음 이름을 불렸고, 처음 상처를 받았고, 처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부 부정하려 하면 마치 내 삶의 한 부분까지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뿌리가 자라는 방향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뿌리를 자르지 않아도 나무가 자라는 방향은 스스로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과 거리를 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 뒤에 죄책감이 따라올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다는 것과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뿌리를 그대로 두어도 가지의 방향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을 얼마나 줄지, 햇빛을 어디서 받게 할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끊지 않아도 그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나는 가족을 떠나지 못할까가 아닙니다. 왜 나는 이 관계를 내 삶의 전부로 두고 살아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죄책감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괴로울수록 자신을 더 몰아붙이지 말고 먼저 자리를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삶의 중심에서 한 걸음만 뒤로 옮겨도 관계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마음은 덜 무너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이 관계를 내 삶의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조용히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따라오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질문 앞에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해답 대신 하루하루 살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남겼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평안은 상처를 조금 덜 받는 것, 상처를 받아도 그 안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가족의 말에 바로 의미를 붙이지 않는 연습입니다. 가족의 말이 유독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말 자체보다도 내가 너무 빠르게 의미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말은 나를 무시한 거야. 또 나를 실망스럽게 본 거야 하고 혼자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을 판단이 너무 빨리 따라붙는 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과 의미 사이에 잠시 멈출 자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마음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것은 말일 뿐이고 아직 내 삶의 판단은 아니라고 속으로 한 번만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처의 깊이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 주는 말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상처는 한 번 스쳐 지나갈 때보다 머릿속에서 반복될 때 훨씬 커집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그 말은 끝없이 다시 떠오르며 마음을 붙잡아 놓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아파지는 이유를 생각이 너무 오래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끝을 맺는 연습입니다. 상처가 된 말이 떠오를 때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 뒤 이 생각은 여기까지라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몸을 조금 움직입니다. 일어나서 손을 씻거나 창문을 열거나 몇 걸음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에게 모든 마음을 다 꺼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허락하는 일입니다. 나는 종종 솔직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내 마음을 전부 내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모든 진심을 말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 전 나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질지 아니면 더 무거워질지 말입니다. 더 무거워질 것 같다면 그 말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마음을 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곧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아끼는 선택이 관계를 더 오래 이어가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처를 사람 전체가 아니라 반복되는 장면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태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걸 장면으로 나눈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장면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상처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으라는 말도 그저 마음을 묻어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핵심은 상처를 없애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는 깊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에 마음의 힘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받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고 이 관계는 나를 계속 힘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굳어지면 상처는 한 번의 아픔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덮는 무거움이 됩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을 경계했습니다. 문제를 사람 전체에 고정시키는 순간 마음이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숨을 돌릴 자리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말, 늘 비슷하게 무너지는 상황, 마음이 다치는 특정한 순간을 차분히 살피라고 했습니다. 늘 같은 말에서 흔들리는지, 특정 주제가 나오면 마음이 무너지는지, 어떤 자리에서만 유독 힘들어지는지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 장면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장면이 시작되는 순간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를 사람 전체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늘 긴장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다시 상처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특정한 장면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이 순간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마음가짐은 이 장면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을 이 장면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장면이 지나간 뒤에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이 상황은 힘들었지만 내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선이 만들어주는 변화는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내 하루 전체를 망치지 못하게 하고 내 삶 전체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라는 사람의 전부를 흔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머무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온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5번째로는 가족을 삶의 중심에서 한 걸음만 옮기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가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그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에서만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가족과 관련된 생각이 내 마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다른 자리를 키워야 합니다. 짧은 산책이든 조용히 적어보는 시간이든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든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6번째로는 평안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가족과 완전히 잘 지내는 상태를 목표로 삼으면 나는 계속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평안은 아주 현실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덜 상처받는지, 상처를 받아도 덜 오래 가는지, 무너져도 다시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졌는지, 이 가운데 하나라도 달라지고 있다면 나는 이미 평안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관계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앞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의 말 하나가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것으로 나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평생 다듬어 가야 하는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연습 하나가 내일의 평안을 조금 더 넓힌다고 믿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뒤 가족 생각이 나지 않아도 괜찮고 나더라도 예전보다 덜 아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은 이미 조금 다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 먹고 단번에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시간이 쌓인 만큼 마음도 함께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책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아직도 흔들리는지, 왜 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지 나에게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는 조금 분명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은 내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마음을 써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사랑과 상처가 같은 자리에 머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습니다. 정약용은 이 관계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이 관계 앞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을 삶의 전부로 두지 않는다고 해서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를 조금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가 차지하고 있던 마음의 자리를 조금만 조정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덜 흔들리게 됩니다. 상처도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장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바로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나 자신을 한순간에 단단하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늘 작아지던 나에게 이 말만은 건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이 관계가 내 삶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한 번에 고쳐지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살아가며 계속 살피고, 닦고,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아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의 성찰이고 하나의 전진입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평생 내 마음을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존중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지혜입니다.